네, 빌려오는 것. 자, 임대는 부동산을 빌려 예,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동산을 빌려주고서 또는 빌려받고서 자, 주고받은 것이 보증금인데 자, 임차인의 입장이냐, 임대인의 입장이냐 이거든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어, 부동산을 자,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올 때, 자, 월세 얻을 때는 보증금을 지불을 하죠. 자, 그렇지만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되돌려 받아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자, 미래에 되돌려 받으면 현금화 됩니까? 안 됩니까? 현금화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래서 현금화되는 채권이면 이건 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에 완전 반대하겠죠.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되돌려줘야 되는 거. 되돌려줘야 된다면 부채이겠죠. 되돌려줘야 할 것, 갚아야 할 것, 부채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부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급금 그리고 선수금 저 두 개는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미리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두 글자 뭐 할 때. 자, 뭘까요? 자, 뭐를 주고받을까요? 뭐 할 때? 계약할 때 계약금을 미리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떡 케이크 전문점에 케이크를 주문하러 갔더니 50% 성금 거세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떡집에도 명절 때 돼서 떡 주문하러 가면 성금 50%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 선급금, 선수금입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선급금이고 누구 입장에서는 선수금이거든요. 제가 명절 때 떡을 10만 원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주인한테 주고 왔거든요. 자, 근데 취소를 하게 되었네요. 떡 제공받기 전에. 자, 그러면 5만 원만큼 미리 지급한 돈, 이것을 선급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먼저 지급한 돈. 자, 그렇다면 이건 내가 취소했기 때문에 아직 떡을 제공받기 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죠. 현금화 되죠. 현금화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계약금의 현금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화되니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은 누구의 입장이냐? 떡집 주인의 입장인 거죠. 미리 계약금으로 미리 먼저 미리 받을 수 받았네요. 고객이 안 한다고 하면 되돌려줄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되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돈. 되돌려줘야 할 거, 이것은 부채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수금은 부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자, 대여금은 차입금과 반대겠네요. 대여금은 빌려준 돈, 차입금은 빌려온 돈. 빌려온 돈은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인데 미지급금에 반대하는 그러면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뭡니까? 미지급금에 반대하는 뭘까요? 미지급금에 반대하는 자, 미지급금에 반대는 자,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한 돈 나중에 갚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아직 받지 못한 돈이면 나중에 받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뭐라고 하면 될까요? 미수급. 네, 그렇죠. 필기 잘 해두세요. 자, 필기를 잘 해둬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회계원리에서 다 배운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말합니다. 기업의 계산에서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공개를 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주식은 팔면 현금화되고 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현금화되는 거 맞죠? 현금화된다면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화되는 자산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돈 받을 권리인 채권과 눈에 보이면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재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채는 자산의 채권과 거의 반대되는 것들이 부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특별한 사채, 중요한 부채가 이제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채는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채무자가 되는 거죠. 구입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사채는 사기업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액면금액 10만 원, 저 원금입니다. 이자는 연 5%.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만큼 나중에 3년 뒤에 10만 원 돌려줄게. 이자는 1년에 5% 줄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하는 것이 사채 발행이거든요. 그 사채를 발행하면 돈을 빌려오겠다라는 얘기라서 부채가 증가합니다. 돈을 빌려온 자는 채무자 입장이죠. 자, 근데 이 발행된 사채를 구입을 한 겁니다. 10만 원 빌려주고 5% 이자 받고 나중에 10% 원금 상환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죠. 자, 그러니 만기가 되면 10만 원 되돌려 받습니다. 자산이 증가하죠. 현금화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니까 채권자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주주의 몫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본거래에서 나타난 세 가지, 손익거래에서 나타난 두 가지 자, 있습니다. 자, 자본이 증가 감소하는 원인에는 자,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은 자, 증자했을 때 자본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주식을 발행한 걸 말합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났을 때 이때도 자본이 증가합니다. 당기순이익 이거죠. 이익잉여금이죠. 자본이 감소할 때는 감자할 때입니다. 자본을 감소시킨다라는 의미죠. 자, 감자한다는 얘기는 발행했던 주식을 없애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주식이 종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이를 없앤다라는 뜻으로 주식 소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자한다라는 말은 우리 책에도 주식을 소각했다 이런 표현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이 또 감소할 때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익과 비용. 자, 칸이 밀려서 자, 올렸습니다. 자, 수익. 그러면 회계사항에서 수익에다가 비용을 빼면 당기순 이익이나 당기순 손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돈이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다. 자,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명절 때 용돈을 받았겠죠? 그러면 올해 설 수입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들어온 돈, 나한테 돈이 들어왔을 때 수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돈은 여러분들한테 진정한 수익은 아닙니다. 왜냐?
내가 뭔가 주고서 대가로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자, 회계상에서 수익이 되려면 뭔가를 주고 돈이 들어와야지 수익입니다. 자, 이거죠. 상품을 팔았네. 그러면 상품 주고 돈이 들어왔죠. 청소를 해줬네. 그리고서 돈 받았다면, 현금 받았다면 들어온 돈. 자, 이것이 수익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바에서 돈 받았네. 그러면 돈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수익이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은 그 반대겠죠. 수입 반대는 지출. 지출은 나간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서 나간 돈.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걸 말합니다.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소 용역을 제공받고서 돈이 나갔네. 그러면 이건 내 입장에서는 지출, 자, 나간 돈, 비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를 제공받고 나간 돈은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뭔가 샀는데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에어컨을 샀습니다. 돈이 나갔죠. 돈이 나가면 비용 발생이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보니까 되팔면 다시 현금화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용 발생이 아니라 자산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들어온 돈, 비용은 나간 돈인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주거나 제공받고서 들어온 돈, 나간 돈이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에 따라서 우리는 분개한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작성한다라는 거. 자, 알고 있죠? 발생주의 들어봤죠? 자, 발생주의 들어봤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은 무슨 주의? 자, 황다홍. 자, 무슨 주의? 발생주의와 반대되는? 그렇죠. 현금주의죠. 자,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네. 그러면 수익이 맞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 돈 벌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금이 나갔네? 그러면 돈이 나갔으니 이것은 비용이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근데 발생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면 자, 여기서 제가 칸을 좀 해서 자, 비용을 제가 예를 들게요. 자, 회사가 2월 1일에서 28일까지 자, 직원들에게 노동력을 제공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는 3월 10일 날 지불을 3월 25일 날 지불을 합니다. 자, 3월 25일 날 지급했습니다. 분개해 볼게요. 차변의 현금, 대변에는 현금, 차변에는 급여 이렇게 분개가 되죠. 그러면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된 거죠. 자, 근데 현금으로 지급을 못했네요. 지금 회사가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급여 지급하는 날 됐는데. 그러면 급여라는 분개를 하지 않는 방법은 현금주의고 돈이 안 나왔으니까 현금 급여라는 분개를 하는 방법이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개가 되느냐 그러면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시켜주고 자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네 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급여 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죠.
자,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는 현금으로 돈이 나갔을 때, 지출되었을 때는 붕괴가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붕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현금주의는 현금이 나가야 비용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급여를 지급 안 했을 때는 붕괴하면 안 되죠. 급여 비용 발생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발생주의는 붕괴를 합니다. 왜냐? 자, 발생주의는 용역은 완료주의라고 했거든요. 자, 3월 25일 시점에 2월달 노동력, 즉 노동력은 용역이니까 용역 제공을 완료받았죠.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그러니 당연히 완료주의니까 용역 제공을 완료받았으니까 급여라는 비용을 발생시켜야 맞는 겁니다. 이 급여는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확정된 거거든요. 나갈 돈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갈 돈이 자 확정된 시점에 이 시점이 바로 용역을 제공 완료받은 시점인 거죠. 이때 비용으로 발생시켜주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수익 발생이니까 매출 이렇게 붕괴가 되겠죠. 자, 이건 발생주의나 현금주의나 붕괴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상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받았고 그럼 이 거래는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종료된 겁니다. 발생주의건 현금주의건 다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 외상으로 매출했네요. 그러면 우리 붕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기계적으로 붕괴했던, 알고 붕괴했던 해왔을 겁니다. 매출 채권. 돈 받을 권리가 생겼네? 대변에는 매출이네. 자,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대변에. 발생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냐? 자, 수익을 발생시킬 때 재화 눈에 보이는 상품은 뭐라고 했나요? 언제 수익을 인식하래요? 인도주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품을 건네주고 나면 돈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한 것처럼 돈 번 것처럼 보라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은 나한테서 상대방한테 이전되었으니까 물건 내 거 아니다. 이제 상품 내 거 아니고 나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다. 매출 채권. 이렇게 보는 개념이 발생주의인 거죠. 근데 현금주의면 이 붕괴하면 안 되죠. 왜? 현금이 들어온 시점에 수익을 붕괴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 붕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재무상태표에도 반영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가 훨씬 더 나은, 더 올바른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회계라 또 좀 설명이 되면서 자, 기본적 재무제표 설명되었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설명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집에 가서 좀 풀어와야겠죠. 과제로 풀어오면 제가 다음 주에 같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답에 이제 일부가 나와 있긴 한데 과제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오늘 한 거 질문 있으면 자, 질문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끝났고 클래스룸에 자,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과제를 올리면 자, 여러분들은 과제를 하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과 LMS는 다른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과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지나기 전까지 제가 제시해 놓도록 할게요. 구글 클래스룸에 다 제시해 놓도록 할 테니까 과제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질문. 자, 질문. 자, 질문 없음, 자, 채팅창에 올려주고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